오늘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즘에 진짜 이렇게 30, 40대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벼락거지가 되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시는데, 한 번의 선택이 지속적인 빈자를 만들어냅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 바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좀 중요해. 꼭 아셨으면 좋겠는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바로 우리 자료들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한다.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서 좀 전달 내용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불을 이루냐 혹은 이루지 못하냐를 결정짓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은 꼭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더라도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지인들이 있다면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근로소득, 두 번째는 자본소득, 세 번째는 사업소득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근로소득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교육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제가 한번 쭉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죠. 즉, 누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을 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들도 가니까 당연하듯이 4년 동안 열심히 대학을 졸업하게 되죠. 그리고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게 됩니다. 그렇게 사회에 나오면 진짜 빠르면 한 26살 때 혹은 늦으면 30살 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사회에 나와서 중소기업 기준 초봉은 한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받게 됩니다. 더 좋은 기업에 입사할 수 있겠지만 평균적인 수치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약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진짜 아끼고 절약해서 월급의 50% 정도를 적금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죠. 만약에 연봉이 한 3,000만원 기준이면 1년에는 한 1,500 정도가 적금이 됩니다. 이게 5년이면 7,500만원을 모을 수가 있게 되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퇴사하지 않고 회사도 망하지 않고,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사치나 소비를 하지 못합니다. 차는 당연히 못 끌겠죠. 계속 유지 비용이 드니까 아예 소유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적금할 능력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안 먹고 안 써야 되니까, 다 놀 때. 그렇게 나이가 35살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중요한 선택이에요. 결혼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극악의 확률로 배우자분이랑 둘이서 근검절약해서 만나서 둘이 종잣돈 1억을 모았다고 가정해보죠. 둘 다 7,500 이렇게 모았어. 그래서 1억을 모았어, 둘이서. 자, 신혼이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이렇게 놀러와도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집을 선택하게 됩니다. 최대한 깔끔하고 그런 신축 빌라나 혹은 아파트 전세를 살기를 원하죠. 거기다가 만약에 추가로 부모님의 서포트를 조금 받으면 약 3억 원이나 4억 원 가량의 전세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월세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보다 비싸니까 무조건 전세를 찾기 시작해요. 그렇게 누가 봐도 신축급 컨디션의 아파트나 빌라를 전세를 구하여 살게 되죠. 그럼 어떤 사이클을 겪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한 번의 선택이 지금부터 더욱 가난의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상황을 두 가지 상황으로 예시드려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전세를 산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주변 전세값이 올랐으니까 30% 정도, 원래 50% 올리려고 했는데 한 30% 정도만 전세값을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임차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계약갱신권 청구를 하면 5%밖에 못 올리는데 5%만 인상해달라고 요청을 다시 합니다. 그럼 집주인이 또다시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플랜을 있게 생각을 해놓고 얘기를 했겠죠. 아니 그러면 제가 들어가 살 거니까 집을 비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 살게 되면 계약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또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뭐야? 왜 집주인이 갑자기 들어와? 아 이거 나 집 여기서 2년 더 연장한다는 생각을 무조건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가 대출을 받아서 2년을 연장하게 됩니다. 자, 반대인 상황, 다른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두 번째 상황 말씀드려볼게요. 만약 집주인이 2년 뒤 전셋값을 올리지 않거나 혹은 5%만 인상했습니다. 이렇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4년 뒤에 전셋값 폭등으로 인해 50%를 인상해달라고 요청하죠. 임차인은 이때부터 너무 부담되니까 이 금액이 부랴부랴 이사갈 여러 주택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전세 및 매매 시세가가 폭등을 통해 현재 가진 종잣돈으로는 이만한 스펙을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더욱 하위권 전세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평수, 인프라 등 저하된 위치를 찾아야 되죠. 하지만 내가 시작을 최상으로 했기 때문에 더욱 무리해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임대차 구성을 연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살짝 들어도 지옥의 냄새가 나시죠? 살짝 들어도. 이렇게 고정지출 비용은 증가된 상태에서 아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같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닌 혼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돈을 모으는 것은 꿈도 못 꾸고 매달 마이너스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죠. 아이가 있기 전에는 둘이 버니까 전세 이자 내고 생활비 내고 경조사 비용도 다 써도 조금씩은 적금을 해서 희망을 가졌지만 소득이 한 명으로 줄어드는 순간 희망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누구나 사는 전세를 살았을 뿐인데 요즘 신조가 있죠. 벼락거지라는 신조가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한 것만 뿐인데,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다른 사람,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급격하게 자본가가 되고 나는 벼락거지가 되는 신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상대적 박탈감을 만들게 되죠. 이야, 뭔가 이게 심각하게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뒤늦은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게 되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다들 이런 생활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제가 뼈 때리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세상과 지금 시대는 180도로 판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제가 위에 얘기 드린 플랜대로 예상했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가난해질 겁니다. 위에 이야기 드린 과정들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최악의 선택이에요. 즉 결혼 후 남들 눈을 의식하며 좋아 보이는 주택에 전세를 살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열심히 돈 모아서 집 사자, 이렇게 통상 이야기를 하죠. 집은 저축을 통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축을 통해 돈은 모을 수 있겠죠. 하지만 돈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상승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집을 못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삐까뻔쩍한 전세를 사는 것이 아닌 눈을 조금 낮추고 현실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구축 아파트를 내 입으로 선택을 했어야 합니다. 자본소득을 세팅했어야 되죠. 그것을 기반으로 갈아타기를 통해 자본소득을 증식해 나갔어야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종잣돈이 너무 적어요. 근데 어떻게 집을 사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보잘것없는 노후주택의 월세를 살고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갭으로라도 집을 보유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 외 비조정 지역에 1억 미만의 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되며 대출 규제도 적용되지 않으니까 소액으로도 충분히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장TV 멘티분들도 전부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소액으로 내 돈도 일하게 하는 부동산을 배우면서 취득하고 있죠. 영상에도 많이 보셨죠? 제 거 영상, 유튜브 영상 많이 보셨죠? 썩다리 빌라, 구축 아파트, 거품이 완전히 제거된 아파트, 소액 창고, 토지 등을 보면서 미래에 무조건 닥쳐올 재앙을 미리 대비하고 있습니다. 즉, 내 돈을 전세자금, 이자 없어지는 데에 소멸시키는 것이 아닌 집값 상승에 내 피 같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세 살면서 절약과 저축을 통해 내 돈으로 집을 사겠다. 이것은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그냥 막 집을 사면 안 되겠죠. 한 번의 기회를 잡기 위해, 즉 우량한 부동산을 선별하기 위해 부동산 공부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입지성, 주택 공급량, 그리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경매 투자를 지속적으로 스터디하고 있어야 되죠. 즉 배우자와 현재 보이는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고, 비록 내 몸은 좀 힘들더라도 내 돈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경매를 항상 제가 생활 속에 좀 스며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같이 데이트하는 겸 임장도 하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 토론도 하면서 투자하면서 자연스럽게 라이프 생활에 부동산을 녹여 들어가시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본소득을 세팅하게 된다면 약 3년 내지 4년만 이렇게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해도 내가 이제 앞으로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를 만들게 됩니다. 즉 나는 일을 안 해도 내 돈이 알아서 자본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죠. 딱 3년 내지 4년만 바짝 투자를 진행을 해도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일어나는 일들에만 초점이 가 있지 향후 미래에 닥쳐질 재앙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하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어야 합니다. 전셋값의 상승폭, 대출 이자, 아이가 생기면서 소득이 한 명으로 줄고, 거기다가 고정지출 비용 또한 증가되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가올 위기를 예측해본 분들은 다른 출구 전략을 구성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늘의 편안함을 위해서 절대 미래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장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통해 자본소득을 세팅하셔야 되며 부동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필수 중에 필수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조금 더 이해를 쉽게 부루마블을 조금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부루마블 게임 다들 아시죠? 부루마블 게임은 장수 게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죠. 이 게임의 규칙 다들 아시죠?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숫자만큼 이동하는 게임입니다. 이동 중에 빈 땅에 도착하면 땅을 구입할 수 있고 구입하지 않아도 되죠. 땅만 사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왜? 땅 사고 거기다가 호텔이나 빌딩을 건설하게 돼요. 그럼 만약 누군가가 땅을 미리 사놨다면 임대료를 제가 지급을 해야 되죠. 그렇게 무한반복하며 파산하지만 않으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땅을 샀다가는 저가주택만 매입하고 결국에는 비싼 땅에 걸려서 한 번에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전략적인 플레이를 하며 고가의 땅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이게 현실은 뭐죠? 갈아타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루마블 게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빈 땅에는 한 번도 안 걸리고 찬스 카드나 무인도 등에 걸쳐가면서 땅은 못 사고 그냥 한 바퀴만 돌게 됩니다. 그러면 고생했다고 부루마블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게 돼요. 즉 타 유저들이 받는 임대료 대비 내 월급은 터무니없이 적게 측정되어 있죠. 결국 두 번째 플레이어에도 남들이 사놓은 땅을 밟아 임대료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통행료가 부족해서 얼마 가지고 있지 않은 땅들을 전부 팔아서 통행료를 내게 되죠. 자, 여기서 억울한 건 내가 판 땅을 자본력을 갖춘 다른 플레이어가 또다시 구매하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땅들은 희소성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빈부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월급만 받으면서 몇 바퀴 돌다가 결국에는 파산하게 되는 게임이죠. 결론적으로 월급만 받아서는 무조건 파산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현실에서 알고 미리 자본소득을 세팅할 수 있게 우리도 준비해야 되죠. 자,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부루마블처럼 월급만 받아서는 절대 내 집을 살 수 없습니다. 부루마블은 게임 한번 하면서 패배하면 되지만 현실에서는 나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난이 후손들에게도 대물림되게 됩니다. 내가 자본소득을 벌 수 있는 기술력을 길러서 내 후손들이 물고기 잡는 기술력과 배를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즘에 진짜 이렇게 30, 40대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벼락거지가 되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시는데, 한 번의 선택이 지속적인 빈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꼭 전세를 살지 말고, 내가 비록 몸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자본소득의 파도를 탈 수 있게, 같이 탈 수 있게 소유를 통해 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실 직시네요. 맞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거 절대 호구 아닙니다. 똑같은 플랜을 가지고 다들 그러니까 다들 가난해지고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지속적으로 박탈감을 만드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꼭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백신처럼 대장님 말씀을 주기적으로 들어야겠어요. 백신처럼. 씩씩이 별나라님 이래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는 투자하는 것이 쉽지 않네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겪는 성장통이에요. 누구나 겪는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내 발로 부동산을 가서 보고, 시세가 얼마인지 찾아보고, 갭, 전세와 매매가 시세가 최대한 짧은 폭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리고 주변의 공급량을 체크하고, 경매로 더욱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부동산을 보고 계속 서 있어야 돼요. 기회가 움직이는 곳에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정교하게 설계된 가난의 프레임을 깨지 못합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누구나 겪는 겁니다. 그걸 겪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겨내고 추후에 내가 그런 불인이 시절이 있었지, 내가 그런 시절이 있었지, 내가 그런 아파트 작은 것도 소유하려고 했었지, 요런 시절이 올 겁니다. 필수적으로 가능하니까 씩씩이 별나라님의 투자를 응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가 그 기술력을 얻어서 오늘 내용을 충분히 들어서 내가 앞으로 내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 길잡이가 될 수 있게, 해답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은 꼭 다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그냥 기존대로 플레이오대로 간다면 무조건 더 실행하기가 힘들어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킬 게 많아집니다. 가족 구성도 많아지고요. 고정으로 지출되는 비용도 많아집니다. 그러면 더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두려워져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그 소득이 계속적으로 자본소득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겁니다. 꿈꾸는 여인님, 대장TV 유튜브 마지막 멘트가 너무 좋아서 늘 끝까지 2번 이상 들어요. 마지막 멘트를 하는 이유는 경매를 잘하는 모든 분들, 부동산 투자를 잘하시는 모든 분들, 전혀 특출난 거 없어요. 전혀 특이한 것도 없습니다.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단순 포기하지 않고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한자리에서 이 토지가 개발되고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토지의 시세를 알게 되고, 그 토지의 가치를 알게 되고, 토지를 따라서 내가 어떤 개발 행위를 따라 수익이 편차가 발생되는지를 인지하시는 분들입니다. 결승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꼭 힘들면 잠깐 앉아도 되니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현 시장에 들어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신축 분양을 받고 싶어서 전세를 살고 있다. 노후주택을 구매하면 무주택 기간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이 많은데, 우선 내가 가점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 보세요. 가점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시고, 이게 당첨 확률이 굉장히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말씀드리는 게 항상 똑같습니다. 신축을 분양받아서 그 기간, 엄청난 기간 동안 가점 유지하면서 소유를 못했어요. 돈 벌 수 있는 정반대 방향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분양을 받으면 이 가점이 떨어져 버리니까 계속 돈 버는 반대쪽의 삶을 살고 있어야 돼. 그러다가 결국에는 당첨이 됐어요. 일정 부분 분양가 상한 제도 때문에 기이하게 커지는 로또 분양이라는 그런 제도 때문에 사실상 돈을 좀 벌긴 합니다. 근데 그 돈은 번 게 아니에요. 갈아탈 수 있는 권리만 주어지게 된 거지 또다시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저는 1억 원치의 물고기를 받는 게 아니라
1억 원치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배를 선택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기술력을 만드는데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익이 아니라 나 혼자라도 언제든지 경매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힘을 기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직접 하셔야 됩니다. 아유, 새벽 향기님이 너무 이쁜 얘기들 많이 해주시네. 저 때문에 이제 낙찰 받고 수익 많이 만들어서 감사하대요. 저도 감사합니다, 새벽 향기님. 이제 이런 분들 볼 때마다 보람도 많이 느끼고요. 더욱 책임감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근로소득만 의존하지 않고 자본소득을 통해 내 돈도 일하게끔 하는 거를 최대한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양질의 영상과 우리 새벽 향기님처럼 다양한 분들이 자본소득을 통해 내 돈도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